안녕하세요, 임쌤입니다. 오늘은 사립의 성장과 분당 정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것들을 확인할 것이냐면, 첫 번째, 사림들이 화를 입었던 사화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림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분당 정치가 형성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분당 정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화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화가 뭘까요? 그쵸? 고려 말에 이제 급진개혁파와 온건개혁파가 있었는데, 급진개혁파의 생각은 고려라는 나라는 이제는 운이 다 했으니 새로 나라를 만들자라고 해서 조선을 세우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어떻게 두 개의 태양을 섬길 수가 있느냐, 고려 왕조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게 온건개혁파였죠. 사림은 약간 온건개혁파와 가까운 입장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급진개혁파뿐만이 아니라 사림의 반대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훈구 세력들은요, 세조 때 공신들, 세조를 도와서 왕위에 오르게 해준 공신들도 이제 훈구 세력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이제 사림들은 근본적으로 그 훈구와는 반대의 입장에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였다가 중간에 성종의 부름으로 인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나옵니다. 하지만 이때 훈구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었겠죠. 이 사림을 다시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를 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림들이 화를 입었던 게 사화입니다. 자, 저희는 오늘 크게 네 가지로 사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교재를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보게 될 텐데, 이 교재의 내용을 저도 같이 한번 판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사화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네, 이렇게 먼저 사화라고 적겠습니다. 사화. 사림들이 화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네, 사화. 요렇게 적어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사화와 네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무사화입니다. 네, 두 번째는 갑자사화입니다. 갑자사화. 세 번째는 기묘사화입니다. 기묘사화. 네, 마지막 네 번째는 을사사화입니다. 자, 각각의 전개 양상에 대해 저희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무사부터 보자면, 이게 사실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외우면 이 머릿속에 들어가기가 쉽더라고요. 자, 무어를 빨리 읽어보세요. 그쵸?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연산군 때였는데요. 연산군이 내 조상을 욕해? 라고 화를 내면서 사진들에게 화를 입힌 것이 무오사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오사화의 핵심 키워드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연산군의 조상을 조금 좋지 않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이 문장이 사초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해요. 사초가 뭔가요? 사초는 실록에 들어가는 초안 같은 첫 번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연산군이 이를 알게 됐을 때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이 조의제문과 관련이 있었던 김종직을 부관 참시하는 일을 벌입니다. 부관 참시. 네, 이런 일이 있었던 게 무오사화. 다시 무오가 빠르게 읽으면 내 조상을 욕해? 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다음 갑자사화. 이때도 연산군 때 일이었습니다. 갑자를 저희가 어떻게 외우면 이 사건을 체화시키는데 편하냐면 어머니의 원수를 갑자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어머님의 원수를 각자. 자, 핵심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윤비 연산군의 어머니거든요. 윤비 폐출 사건과 관련하여 연산군이 또 뿔이 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누구를 처벌하냐면 한명회와 그리고 정인지가 부관참시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 갑자사화도 이제 살인들도 많이 화를 입었어요. 그래서 다시 갑자사화는 어머님의 원수를 갑자. 자, 이렇게 외우시면 머릿속에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묘사화 중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젠 연산군 때가 아니에요. 중종 때 있었던 일. 자, 어떤 식으로 세워시키면 편할까요? 머릿속에 기묘하다. 말 그대로 어떤 게 기묘하다? 조광조라는 사람이 날아가는 전기에서 날아가는 방식이 기묘하다. 그리고 잎사귀의 모양이 기묘하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중종이 사실 조광조를 비롯한 살림 세력들을 다시 등용하거든요. 물론 흥부 세력들이 견제를 했겠죠. 게다가 사실 조광조는 조금 너무 이 열의에 차 있어가지고 조금 급진적인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흥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기 좋지 않았겠죠. 이런 맥락에서 잎사귀에다가 주초위왕이라는 한자 글자를 세 꿀을 발라요. 이게 애벌레들이 꿀과를 그동안 먹으니까 주초위왕이 발견되게 되는데요. 그런 잎사귀가 주와 초를 합치면 한자로 조라는 글자가 되는데요. 이 말인 즉슨 조씨가 왕이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중종, 조광조를 비롯한 살림 세력들 제거하게 되는데요. 이를 기묘사화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아웃시켰어요. 누구를요? 조광조를. 근데 조광조는 처음에는 등용이 됐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그 자기의 주장을 어필했었냐면, 자, 이렇게 적겠습니다. 예. 혈량과를 실시하자. 혈량과. 네, 그리고 향약을 실시하자. 그리고 도학정치도 주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조광조 아까 나뭇잎 음모에 의해서 화를 입게 되는 그 사건은 기묘하군요. 기묘사화. 자, 마지막으로 을사사화는요. 으쌰으쌰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외우나요? 소윤과 대윤이 서로 외척 간에 권력 다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사이에 살인 세력들이 여기에 함께 했다가 화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사실 문정왕후 수렴청정 관련해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문정왕후 수렴청정 관련. 자,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옛말에 고래싸움에 새어동 터진다는 말이 있었죠. 약간 이 일사사화에서 살인들이 화를 입은 게 그런 양상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이렇게 4개의 사화를 확인해 봤는데요. 저희 국가직 기출문제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는 가져왔는데, 네. 저희 여러분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일단은 저는 붙여놓을 건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만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으니 제가 또 한번 큰 소리로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자, 2022년 4월에 있었던 국가직 공무원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사건의 명칭은 이 사건을 알면 되는데 지금 모두 다 이 밑줄 친 사건이 보기 지문이 다 사화로 끝나요. 그럼 분명히 오늘 저희가 배운 이 4개의 배운 사화 중에 정답이 있겠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목 박스 안에 내용을. 자, 중종에 의해 등용된 조광조는 중종과 조광조.
중종과 조광조만 봤을 때 이미 감이 오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혈량과를 통해 혈량과 어느 정도 유추가 되시죠? 이 네 개 중에 어떤 사화인지 감이 잡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림을 대거 증명하였다. 그는 3사의 언관직을 통해 개혁을 추진해 나갔고 이윤사태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반발을 일으켰죠. 누구에게 반발을 일으켰을까요? 그쵸? 사림의 적인 원래 건신 세력들이었던 훈구들의 반발을 일으키기 충분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실 이 중종도 급진적인 개혁 조치의 부담을 느껴서 조광조 등의 사림 세력을 제거하였다. 이 사건, 조광조 등의 사림 세력이 화를 입은 이 사건, 힌트는 중종과 혈량과도 있었고요. 그렇죠? 여기 네 개 중에서 뭐겠어요? 기묘사화입니다. 기묘사화. 정답은 그러면 기묘사화라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문제 한 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아까 풀은 이 문제는 잠깐 여기다 놓고 한쪽에다가 놓은 다음에 요걸 보겠습니다. 요것은 2021년 4월에 있었던 9급 국가직 공무원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인물이 어떤 것을 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살펴볼게요. 자, 가가 올립니다. 이 사람이 올렸습니다. 글을. 지방의 경우에는 관찰사와 수령. 수령이라는 단어. 그쵸. 일단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홍문관과 육경. 그리고 대관들이 모두 능력 있는 사람을 청구하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후 대궐에 모아놓고 친히 여러 정책과 관련된 대책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인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읽을게요. 이는 역대 선왕께서 하지 않으셨던 일이요 한나라의 혈량과와 방정과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덕혜는 여러 사람이 천거하는 바이므로 반드시 헛되거나 그릇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 사건을 이 인물이 나온 사건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적어도 두 가지는 나왔네요. 첫 번째는 수령. 수령하면 사실 그 정약용의 문민심서를 저희가 이 단서를 유추할 수도 있고요. 또는 조광조. 조광조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혈량과라는 단어도 굉장히 큰 힌트겠죠. 여기 네 개만 봐도 지금 혈량과가 나온 분이 있어요. 그렇죠? 방금 이전 문제에서도 다뤘던 기묘사와 여기와 관련된 걸 저희가 맞추면 되겠네요. 1번 보기 좀 볼게요. 기묘사와 탄압받았다? 벌써 정답이 운 좋게 나왔네요. 자, 다른 건 왜 아닌지, 그리고 다른 사건들은 무슨 사건인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조의제문에 사초를 실었다. 이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은 거. 지금 사초의 조의제문, 연산군의 조상을 약간 좋게 보지 않았던 그런 사건. 그래서 살인들이 화를 입었던 건 무오사화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겠고요. 자, 3번 보기 좀 볼게요.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을 지지하였다. 문정왕후의 수렴청정과 관련된 건 이 4번의 을사사화였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4번. 연산군의 생모 윤씨를 폐비하는데 동조하였다. 폐비윤씨. 폐비윤씨 뭘까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여기 중에서 갑자사화겠네요. 갑자사화. 연산군의 어머니였던 윤비를 탈출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어머님의 원수를 갑자 하면서 이 살인들이 화를 입었던 건 갑자사화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것도 이제 잠깐 치워보겠습니다. 사화에 대해서 방금 살펴봤는데요. 저희 사림의 성장과 붕당 정치에 관련해서 두 번째로 확인할 부분은 붕당 정치입니다. 붕당 정치. 자, 붕당 정치가 뭔가요? 그죠? 이제 사실 훈구는 국립대학교 같은 성격이었어요. 그들의 세력은. 그런데 사림은 곳곳 지방 곳곳에 자신들의 후학을 가르치고 있었죠. 산에서 또는 그냥 지방에서.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연적으로 훈구는 위축, 밀려나게 되고 사림이 결국 한양 조정을 차지하게 됐던 양상이 펼쳐지게 된 것이. 그래서 시간이 지나자 사림들의 세상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해피엔딩은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봅시다. 그 조정의 어떤 자리는 자신이 생각한 후임을 바로 다른 절차 없이 이렇게 지목을 해서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 한 명 이상은 이 자리를 갖고 싶어 했겠네요. 그런데 경쟁이 몰리면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의 양상 실제로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조 전랑직을 둘러싸고 살인들끼리 갈등이 일어난 것이에요. 자, 이를 통해서 분당이라고 불리는 분당 정치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해피엔딩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분당 정치의 전개 양상도 저희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그 흐름을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여기 사화 옆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화 옆에다가 사화처럼 이 양식대로 제가 제목을 써보겠습니다. 분당 정치. 분당 정치. 조금 이 자석들을 칠게요. 이렇게 잘 보이시죠? 저는 지금 분당 정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조왕을 전후로 해서 이제 분당이 이루어지는데 하나의 살림이었던 게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고요. 동인과 동땡 서로 적겠습니다. 또는 여러 개의 사실 동인이 사실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잖아요. 이 나눠진 이 분당들 중에서도 또 연립하기도 해요. 뭐 연립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다가 여기서부터 저희가 알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다음에 광해군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사실 광해군도 이 골고루 등용하는 양상을 보이긴 하다가 대북이랑만 친한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자, 대북과 친하게 지내는 양상을 보인다.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이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주시겠어요? 대북 다음에 서남 땡. 그 다음에 소노. 자, 이런 식으로 분당 정치에 있어서 이제 집권하게 되는 우세한 당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흐름이 전개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흐름이 바뀌진 않았겠죠. 우세한 당이 그냥 찾아오진 않았겠죠. 각각의 바뀔 때마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저희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디서부터 보면 되냐면, 뭐 선조 때를 전후로 뭐 동인과 서인이 왔다 갔다 서로 권력을 우세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연립도 있었지만 광해군 초기에 임진왜란 이후에 대북이 이를 가져가게 됐다는 거에 우선 먼저 포커스를 잡겠습니다. 자, 그런데 서인이, 제가 여기서 서라고 써놓는 건 서인이에요. 서인이 왜 대북 위주에서 다시 우세한 집권당으로 오게 되었느냐? 이 사건 때문이죠. 적어주세요. 인조반정입니다. 인조반정. 자,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요? 인조반정? 그렇죠. 인조반정. 광해군이 쫓겨나게 된 사건입니다. 친명배금을 해야지 어찌하여 그 명나라의 은혜를 잊었느냐 하면서 인조가 반정을 일으켰어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게요. 인조 반정. 자, 인조 반정을 통해서 서인과 함께 손을 잡았구나, 인조가. 그렇게 인조가 다시 광해군을 쫓아내고
서인이 집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도 각각 이게 바뀔 때마다 어떠한 사건들의 서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때는 이제 숙종 때예요. 숙종 때 첫 번째, 여기는 갑인환국. 서인에서 남이 다시 집권당이 되는 과정에 갑인환국이 있었습니다. 갑인환국은요, 지금 예송 논쟁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예송 논쟁도 또 관련성이 있는데요. 자,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면, 이제 이때 갑인 환국 때 갑인 예송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이제 왕의 정통성을 거론하는 그러니까 너무 성리학적인 유교적인 싸움이었는데요. 그들 간의 싸움이었는데 지금 그래서 상복 기간 관련해서 서인과 남인이 논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갑인 예송, 2차 예송 때는 그만 이 서인이 자기들의 말을 번복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왕이었던 왕의 그 거슬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서인이 실격하고 갑인 황국을 통해 남인이 집권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사건 때문에 서인에서 다시 남인으로 집권이 이루어졌고요. 다시 남인에서 서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경신황국입니다. 경신황국. 경신황국은 무엇일까요? 자, 허적의 유학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허적이 유학 같은 이제 비올 때 기름칠 같은 맥락을 보시면 되는데 그걸 왕의 허락도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쓴 거예요. 이걸 접하게 된 왕은 굉장히 화가 났고 집권당을 여기 남인을 다시 실각시키고 서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다시 지금 보시면 다시 서인에서 남인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경신황국 다음에 기사황국입니다. 기사황국. 이건 무슨 일이었나요? 장희빈 들어보셨나요? 장희빈? 장희빈이 이때 등장합니다. 기사황국 때를 기점으로 숙종이 그만 장희빈과 사랑에 빠져버린 것이죠. 장희빈 전에 다른 왕후가 있었겠죠? 소외가 당하면서 이 집권당 쪽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숙종이 약간 변덕이 심하셨어요. 변덕이 심해가지고 장희빈을 나중에 사약을 먹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서인이 집권하게 되는 과정을 또 반복하게 되는데 이를 갑술황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말 웃기게도 지금 서남성 지금 뭐 숙종 때를 전후로 몇 번이나 이 집권당이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게 다행히도 우리 입장에서는 대칭이에요. 대칭. 서남서. 그래서 저희가 이를 체화시키는 데에는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편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다음에 소론과 노론은요 사실 둘 다 서인이었어요. 같은 서인 출신이 갈라진 거라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거든요. 서인에서 땡땡 이제 서인이 잡게 된 건 맞는데 서인에서 땡땡하고 나눠졌어요. 자기들끼리. 근데 이것도 그냥 나눠진 게 아니라 뭔가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걸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지금 바로 갖겠습니다. 자, 일단은 서인에서 소론이 조금 더 우위에 할 수 있게 된 그 분기점은요. 인현 왕후의 복위를 두고 노론보다는 소론이 조금 더 집권당적인 명분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소론이 영원히 계속 가지가 않죠. 중간에 노론이 다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신사황국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사황국은 아주 쉽게 제가 설명드리자면 병신처분 여기 아닙니다. 병신연이라는 연도 중에 하나죠. 이제 그것 중에 관련이 돼 있어요. 그것과 관련된 황국입니다. 그래서 노론이 집권을 하게 돼요. 조금 더 우위에. 자, 하지만 다시 소론이 집권당의 위치에 올라서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 신축환국. 네, 그렇죠. 잠깐만. 서남, 서남서, 소노죠. 요것만 더 그리면 되거든요. 소노가 한 번 더 반복돼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 신사한국 이어서 같이 볼게요. 신축환국입니다. 신축환국. 네. 이게 사실 집권당에 있던 노론이 영조를 책봉하려고 시도하는 것 때문에 원래 있었던 왕이 화가 나요. 그래서 다시 이걸 갈아엎은 게 신축환국입니다. 자, 신축환국 다음에 근데 다시 노론이 재집권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자, 을사처분입니다. 을사처분 적어주세요. 을사처분. 자, 그 다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을사처분 다음에 노론 정권이 성립이 됐는데 다시 선원 정권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일단은 정미환국이라고 적을까요? 참 환국이 많죠. 정미환국을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노론이 계속 보복을 시도해요. 이게 사실 서인과 남인 때는 서로 존중이라도 해줬거든요. 그게 저희가 아는 진정한 분당의 의미인데 소론과 노론까지 가서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한쪽을 없애버리려고까지 합니다. 그런 양상을 이때 당시 노론과 소론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노론이 계속되는 보복을 이제 시도하고 있으니까 이 영조가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하면 안 되겠니? 하면서 다시 소론을 재집권시킵니다. 자, 그런데 계속 보시면 다시 노론이 재집권하는 모습을 보여요. 소론이 시각당하고요. 이 마지막은요, 을해옥사라는 사건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을해옥사. 자, 어떤 사건이었나요? 자, 을해옥사 보시면 쉽게 말해서 악플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새 말하는 악플 사건 같은 거, 벽보에 악플을 달았던 거거든요, 당시에. 자, 소론이 노론을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영모 사건,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론이 집권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 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악플 사건이라고 보는 을해옥사 때문에 소론에서 다시 노론으로 재집권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희가 크게 이렇게 확인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사림이 등장을 하고 훈구의 견제를 받아 화를 입었던 사화 4가지. 자, 어떻게 저희가 지금 외우는데 체화에 뭘 어떻게 외웠었죠? 도움이 되려면 무호사는 무호를 빠르게 말하면 뭐라고 하면 되고요. 우리 조상을 욕해? 그쵸. 조이제문을 사초에 넣었기 때문에 연산군이 화가 났다. 그래서 사림이 화를 입었다. 그 다음 갑자사, 어머님의 원수를 갑자. 연산군 때 얘기해요. 용기 패출 사건과 관련이 있었고요. 세 번째 기묘서, 기묘하다. 조광조가 아웃당하는 방식이 기묘해. 그리고 나뭇잎에 이 한자들 써 있는 것도 기묘해. 자, 그거 관련해서 조광조 혈량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을사서, 으쌰으쌰 소윤과 대윤이 싸우는 과정에서 살인들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화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정왕후 수령청정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이렇게 사화를 저희가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살인의 시대가 도래했으나 여러 경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그들끼리 논쟁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붕당정치라고 부르고요. 선조 때를 전후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고 동인도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고 북인이 서북과 대북으로 나눠지고 해요. 자, 임진왜란을 포커스로 맞추면 광해군이 원래 골고루 등용을 하다가 대북을 우선시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보기 쉽게 도식화를 해드리자면 서남, 서인 중에서도 소노 이런 식으로 이제 집권당의 양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딱 이 흐름을 보시면 정말 그래도 다행히도 데칼코마니처럼 여기는 서남서남서 이렇게 외우기 쉽게 바뀌고요. 여기는 소노소노소노 세 번이 반복되는 식으로 이제 양상이 정리가 되잖아요. 이거를 참고해서 이렇게 전개 양상이 변했고 그 사이에 들어있는 인조반정이라든가 여러 환국들을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 집권당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를 이해하시면 이 조선 후기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겠죠.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같이 확인해 보는 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임쌤이었습니다.